자, 방금 구성 요소를 확인하는 거 서식 탭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자, 또 다른 방법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 화면 보세요. 피벗 테이블 할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사항별 탭이라고 그랬고요, 여기를. 차트라는 기능에 따르는 새로운 탭이 표시가 된다. 사항별 탭이라고 그러고. 자, 일단 오늘 뭐 디테일한 건 뭐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 좀 완벽해지시고, 굳건해지시고. 자, 오늘은 크게 나누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하고 가세요. 자, 서식은 구성 요소를 이쁘게 꾸미는 겁니다. 그럼 선택되어져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쁘게 꾸미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서식. 선택되어 있는 구성 요소의 의미가.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게 다냐고요? 아니요.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작업을 하고 싶다. 밑에 선택 영역 서식을 누릅니다. 눌러보시면 아무거나 개일 아무거나 실제 뭐 값 설정은 안 할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피벗 테이블 할 때 프로그램 오른쪽에 창이나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창의 이름을 우리는 작업창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데이터 계열의 구성 요소에 따르는 서식 작업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엑셀 프로그램의 색깔은 무슨 색깔인 줄 알고 계시죠? 녹색입니다, 녹색. 엑셀 프로그램의 색깔은 녹색이래요. 파워포인트는 완벽한 빨간색 깔아요. 빨간색 계열이고. MS 워드는 파란색 계열입니다. 짙은 파란색 계열. 엑셀은 녹색이. 그래서 작업창에서 선택사항은 다 녹색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뀔 겁니다. 녹색. 보이세요? 그거만 해도 여기 이제 프로그램 오른쪽에 나타난 창을 작업창으로 필요, 열어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 좀 닫을게요. 화면 관계상.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쁘게 꾸미는 부분이 서식이구나. 됐습니까? 그 외 나머지는 디자인 탭에. 자, 디자인 탭에 있는 건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 전체에 영향을. 그럼 예를 들면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이죠. 뭐, 그렇게 접근하시고, 차트 구성 요소는 방금 살펴보셨던 이런 것들 외에도 추가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디자인 탭에 차트 형태가 바뀐다. 그건 디자인 탭에 모양새를 바꾸는 기능들이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크게 나눕니다. 크게. 구성 요소를 이쁘게 꾸미는 기능이 여기구나. 그다음에 차트의 뭐 일반적인 모양새를 바꾸는 부분이 여기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트 구성 요소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물론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죠. 자, 차트 객체 선택. 그럼 사항별 탭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옮기시면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 요소 박스 뜨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내가 필요한 메뉴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여기 다 있을 겁니다. 바로가기 메뉴.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 위에 있는 여기를 뭐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미니 도구mom이라고 표현하고요. 마우스 포인트 옮기시면 이렇게 차트 제목,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래서 맨 위에가 바로가기 메뉴의 맨 위쪽이 구성 요소 삭제, 맨 밑에 있는 게 구성 요소에 대한 디테일한 작업, 서식 작업창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런 구조만 좀 익혀두세요. 시선을 좀 닿게 구조해주세요. 그 다음 마우스 포인트 숫자 값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가르치시면 세로 갑축이라고 나타날 겁니다. 클릭.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뉴에 있는 게 삭제, 세로 갑축에 대한 서식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내겠죠. 그 다음, 가 01, 가 023, 뭐 이렇게 적게 되는 우리가 이거 항목, 레이블,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고 클릭 하면 가로 항목 축을 선택했다는 부분이 여기도 필요에 따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훑어보세요. 같은 색깔의 막대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이렇게 클릭 그러면 이름이 나타나죠. 파란색.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 계열 생산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그러니까 양쪽 다 이름이 다 나타난다. 이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뭐 계열에 관련되어 있는 메뉴라든지 뭐 지운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판매가 계열도 한번 선택해 보시고 주황색 그다음에 같은 색깔과 막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 뭐라고요? 여기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여기를 본네라고 했지 아까 본네 무슨 이름 외우세요 지금
자, 그 다음 차 계열을 파란색 계열, 빨간색 계열을 보여주고 있는 이 뒷배경 여기를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영역. 그림 영역 안에 보이시는 회색 선 보이시죠? 그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새로 가축 주는 검사라고 보시면 클릭. 네? 차트 전체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어, 자, 여기 가장 짧은 막대가 요거죠. 예? 이 짧은 막대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요거 하나만. 자, 어떻게 선택하느냐? 일단 마우스 포인터를 같은 색깔, 어느 곳이 되든 같은 색깔이 있는 막대 위에 포인트를 두시고 클릭. 요게 계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열. 계열. 잘 보세요. 그리고 해당 막대, 가장 내가 특정하는 막대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한 부분만 선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요걸 뭐라고 하냐면 화면 보실래요? 계열의 한 부분을 데이터 요소라고 그럽니다. 데이터 요소. 구성 요소 이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았지만 생산가 계열에 나 065 요소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선택사항에 대해서. 됐죠? 여기까지 선택사항. 그리고 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식 작업 창을 누르시면 되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험에, 자, 그래서 지우는 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뭐 아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이걸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추가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랬죠.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가셔도 클릭을 하시면 자, 초록 색깔이죠. 다시 누르면 해제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혼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초록 색깔 좀 이따 보죠. 자, 뭐 그렇게 차트 구성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 전체적인 맥락 나중에 해볼 겁니다. 자, 그다음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쁘게 꾸미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제 화면 보시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차트 개체 선택, 차트 영역 선택, 차트 개체 선택. 그러면 사항별 탭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시고, 자, 데이터 범위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자, 몇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가 화면에 이렇게 실선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선 모양, 특히 파란색 실선, 숫자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 이 꼭지점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에 포인트 두시면 요거는 이제 어떤 특징이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만 수익 계열이 이렇게 하나 나타나고 수익 계열. 그 다음에 다시 또 느리면 판매량 계열이 이렇게 나타나요. 필요 없으면 줄이시면 파란색 부분 이렇게 가면 가장자리에 있을 때 실선이 보이고 가장자리에 있는 거. 자, 계열만 추가하거나 삭제가 가능한 게 아니라 항목이라는 부분도 가장자리에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줄이면 또 사라집니다.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느리거나 됐어요? 자, 그 다음 근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는 위치는 어디냐면 자, 이런 게 보이면 이거까지 하시면 되고 제일 수월한 방법이고 디자인 탭에 데이터 그룹에 오시면 행렬 전환이 있거든요. 클릭, 다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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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냥 눌러보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차트의 주제가 바뀝니다. 이렇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이 모습은 어떤 의미냐면 생자 각 생산가 비교입니다. 생산가 비교. 응? 각 항목에 대한 생산가 비교. 즉 모델명에 따르는 생산가 비교, 판매가 비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게 생략전 방향이 바뀌죠. 그러면 생산가, 판매가에 따르는 각 모델명 비교입니다. 이거. 주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렬 전환 눌러서 이런 형태의 꼴로 생산가, 판매가가 계열로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두시고 시험에 나왔던 거 다 한 번씩 다 해볼 겁니다. 우리 교재 다 없거든요. 자,
데이터 선택.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좀 하실 거 아니에요. 데이터 선택. 여기가 이제 근본적으로 여기 가면. 여기 방금 보셨던 행렬 전환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그래서, 그 다음, 특정 계열을 내가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계열은 구성 요소인데 왜 추가를 여기서 하냐고요? 자, 계열은, 자, 막대의 길이라고 하는 건 숫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열은 조금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이 숫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따로 관리합니다. 자, 계열 추가. 계열의 이름, 죄송합니다. 수익. 뭐 이렇게. 수익하고 똑같은 게 이익 걸까요? 이익. 자, 계열값은, 자, 설정을 했을 때 계열값이라는 건, 자, 이게 생산가 계열이고 이게 판매가 계열이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수익 계열도 똑같은 구조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존에 있던 거 지워버리시고, 자, 요렇게 선택해요. 그러니까 생산가, 판매가 데이터가 이런 방향이었다면 수익 계열도 똑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차트는 항상 구조가 같아야 됩니다. 구조가 달라지면 내용이 안 나타나거나 나타나는 형태가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하면 이렇게 이익이 들어간 거죠. 자, 요 녀석이 이익이 맨 끝에 있잖아요, 지금.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위치가. 그러면 이익 계열 선택하시고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체크 버튼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차트에 계열이 있습니다, 세 개가. 그런데 화면상에만 나타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이게 짜리가 시험에 나올지는 않을 겁니다. 자, 화면 보세요. 이렇게 화면상에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실제 데이터 안을 보시면 판매가, 이익가 계열은 아직 남아있죠. 그러니까 화면상에 표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 단축입니다. 이건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아까 위치 조정하는 거 방금 보여드렸죠? 네? 이렇게. 위치 바뀌는 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 편집, 선택 편집. 아, 나는 이 이익을 여기 있는 셀을 참조에 쓰겠다. 참조는 이 꼴이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확인, 이 상태를 참조에 쓰겠다.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수익 계열 선택 제거를 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가로 항목축인데 지금 차트상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오른쪽에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 있거든요. 가로축에 있는 항목 이름들이. 그러면 편집에 가셔서 축 네이블 뭐 이름 항목 이름 다 021부터 다 045까지 범위 설정하시고 확인. 수익 계열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이렇게 제거.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설정한 건데, 이런 부분 설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답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우리의 보류입니다. 화면 보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지우고 선택합니다. 지우고, 예를 들어서 모델명, 떨어져 있는 생산가 수익. 처음부터 다시 모델명, 컨트롤 키, 생산가 수익. 뭐 이렇게 선택하겠다. 그럼 여기를 최후의 수단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구조가 같게끔 이렇게. 됐어요? 치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던 방식이 모델명, 생산가, 판매가 계열 이렇게 다시 나타내시고 나갈게요. 행렬 전환도 다 눌러보셨죠?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 그 옆에 차트 종류 변경 클릭. 그러면 지금 차트 구성 요소를 선택한 게 아니고 차트 자체를 선택했다. 모든 요소를 다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계열의 차트 종류가 바뀔 거고요. 자, 계열이 뭔지 설명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건 계열 값들이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는 구조이고요. 밑에 보이는 세부 항목들은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확대되어서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고 선택사항은 회색 테두리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행렬 전환입니다. 에? 이것의 차이점은 행렬 전환이라고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쌓여가는 거고, 그 다음에 3차원 효과는 이렇게 되겠죠. 눈을 한번 익혀두세요. 3차원. 이름도 3차원 문건처럼 막 돼요. 그래서 확인 하시면 뭐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3차원이 되면 구성 요소의 이름이, 자 보세요.
밑면, 뒷면, 옆면, 측면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차트의 종류가 뭐가 되든 간에 기능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 포인트를 차트 영역 이름 확인하시고 뭐 어디가 옮기시면 여기 그림형 차트 영역 확인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러면 내가 구성 요소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필요한 메뉴들이 여기 있을 거다. 그 중에 차트 종류 변경. 자, 이번에는 끝건선형으로 가겠습니다. 끝건선형에 보시면 종류에 보시면 이렇게 점이 없는 민자형의 선이 보일 거고요. 점이 있는 선이 보일 건데 이 점을 뭐라 그러냐면 표식이라고 합니다. 점을 표식. 표식이 있는 끝건선형. 클릭. 그럼 이렇게 점이 나오겠죠. 확인. 차트 종류를 바꾸고 싶다.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자, 끝건선형에 그 면을 칠하면 이게 영역형입니다. 영역형. 여기에다가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면을 칠하면 이렇게 보이세요? 요거 요런 구조. 요걸 영역형이라고 합니다. 영역형. 자, 차트 영역 이름 확인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두 가지 방식 다 익혀두시라고 이거 여기 보여드리고 저기 보여드리는 중입니다. 차트 종류 변경 아마 이 시간 안에 끝날지 모르겠네요. 이 시간 쉬는 시간 아마 이 시간 다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설명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형 값대 원형 하시면 자 여기 원형 뭐 3차원 원형 이렇게 그래서 화면 보실래요? 막대형은 막대들의 모음이 계열입니다. 응? 같은 색깔의 약간 막대들을 우리가 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막대들의 모음이 계열이고요. 선은 말 그대로 선들의 모음이 되겠죠. 그게 계열이고. 그럼 원형은 조각들의 모음이 되는 겁니다. 조각들의 모음이 하나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제가 지금 선택한 데이터가 생산가, 판매가 두 가지 계열이 지금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원형이 오니까 뭐만 보이죠? 생산가 계열 데이터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원형은 기본적으로 일단 한 개의 계열밖에는 표시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조각들의 모음을 형태적으로 조각들의 모음을 계열에 넣어서 생산가 계열 조각들의 5개의 조각들의 모음 그러면 원형의 확장형이 뭐냐면 한 개 이상의 계열을 동시에 보여주는 구조를 우리는 도너츠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도너츠형 한 개의 계열 한 개 이상의 계열을 보여주는 거 도너츠형이라고 합니다. 도너츠는 잘 시험 안 나오고요. 뭐 나와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원형 자 그다음 차트 종류 변경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다 보니까 뭐 사라졌네요. 차트 제목이 사라졌네요. 자, 뭐, 어찌됐든. 자, 그 다음, 도형 스타일. 이쁘게 스타일, 서식들의 모음이죠. 이쁘게 꾸민다는 이야기죠. 서식. 그래서 아마 제가 매크로 작업하실 때 도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식 꾸미는 걸 좀 알고 갑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거 차트에서 써먹으려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러면, 그래서 차트 구성 요소를 꾸미실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되냐면 그냥 도형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도형. 예? 그러면 도형에 대한 스타일, 서식대 뭐 여기죠. 구름이 서식 구름이 여기 자세히도 안 눌러서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고 잘 안 보이나요? 좀 잘 안 보이면 자 저는 이런 걸로 할게요. 스타일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 한번 읽어보시고 클릭. 자 그다음 그림자 효과. 도형 효과에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림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랬죠.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종류 중에 옵셋 가성을 좋아해요. 결과 확인되시나요? 아니면 안쪽 가운데 요건 확인이 좀 되는 것 같네요. 모양새 뭐 밑에 각각 한번 해보죠. 요런 거 선택하면 명확하겠죠. 뭐 원근감에 있는 거 선택하시고 됐습니까?
그림자 효과가 뭔지.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너비라고 하는 건, 자, 이 테두리 부분이, 자, 테두리 윤곽선 여기에 가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자, 너비는 두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비, 두께. 근데 두께도 정해져 있는 값밖에는 선택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하고 싶다. 어디 가야 되냐고요? 차트 구성 요소인 차트 영역 선택. 해당 구성 요소의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차트 옵션에, 자, 방금 테두리죠.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 자, 차트 옵션, 그 다음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다 일어나는 채우기 및 선 테두리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채우기라는 초록색 항목을 다시 클릭을 하시면 숨기기, 내용 숨기기, 다시 누르면 펼치기, 접기, 펼치기, 접기, 펼치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클릭할 때마다 접기, 펼치기. 그러면 지금 일단 접어 놓으시고 테두리 갑니다. 선, 윤곽선, 테두리 다 같은 표현입니다. 펼치시고 실선은 선 색깔을 이야기하고요. 실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자체. 그 다음에 너비 보이세요? 자, 테두리의 너비를 조정하겠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 예를 들어 3을 입력하겠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자동적으로 단위 PT가 붙고, 엔터 치셔야 됩니다. 엔터. 값 설정 완료, 엔터. 그다음에 3PT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대시 선의 종류, 밑에 여기 있죠. 이거 한 번만 설명드리고 안 하려고요. 그럼 너비 값 조정하셨죠? 실선 너비. 그 다음 그 밑에 오시면 그 둥근 모서리라는 옵션 값이 있거든요. 잘 찾아오고 계세요? 둥근 모서리라는 옵션 값이 보일 겁니다. 여기 지금 직각이거든요. 직각. 요거 옵션 체크하시면 이렇게 라운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클릭 해보세요.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수식처럼 뭐 이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 계속 풀다 보면. 예?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잘 모르겠으면 정답지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개 있으면 뭐 다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하시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던 게 다 아는 걸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되시면 그냥 정답지 보셔도 됩니다. 뭐 어차피 정답은 요 안에 다 있는데 시간을 좀 줄이려면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고 안 그러면 천천히 다 찾아보시든지 그게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자 그다음 잠깐만요. 방금 그림자 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그림자는 어디가 찾냐면 자 화면 보실래요? 아까 요 도형 효과 그림자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 효과라고 합니다. 오각형 모양 효과 그리고 그림자 클릭해서 펼치시고 그리고 그 미리 설정해 이게 그림자 목록이거든요. 효과 목록이거든요. 클릭하시면 방금 보셨던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저는 좀 닫을게요. 열어두셔도 됩니다. 저는 좀 닫을게요. 그리고 3차원 회전부터 내용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다시 맨 마지막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다 아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시간이 좀 걸려도 천천히 합시다. 뭐 바늘 허리에 실름코 쓸 수 없는 것처럼. 자, 구성요소 계열. 자, 그러면 잠깐만. 판매가 계열 선택할게요. 자, 차트 영역 선택. 자, 구성요소 선택하는 건 뭐 여기서 선택을 하시든 천천히 합니다. 판매가 계열. 자,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아마 여기에 있겠죠, 도형 채우기. 특정 색깔로 채우겠다. 도형 채우기. 뭐 특정 그림으로 채우겠다. 뭐 특정 질감으로 채우겠다. 질감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림은 지금 없으니까. 질감까지만 할게요.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자, 그 다음. 특정 계열, 판매가 계열 선택하세요. 계열 겹치기 간격 넓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건 자, 요게 요런 내용이 여기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특정 계열의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내시고,
자, 계열, 좀 어렵습니다. 계열 옵션, 계열 옵션, 계열 옵션. 네, 보시면 계열 겹치기 보이세요? 요건 이 묶음과 묶음 사이에 겹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값 조절 단추를 통해서 값을 조절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겹치는 정도 보이세요? 이렇게? 아니면 자, 여기 값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한 20, 한 50 정도 줘볼까요? 그리고 값 설정하시면 엔터 칩니다. 퍼센트는 상대적, 막대기는 그 값에 대한 상대적 길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 길이 나옵니다. 엔터. 그럼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죠. 계열 겹치기가 뭔지 아시겠죠? 만일 시험에 나온다면 아마 직접 입력하셔야 될 겁니다. 0 값을 입력하세요. 그럼 0 입력하시고 0% 입력하세요. 0 입력하시고 엔터. 그다음에 간격 넓이라는 건 이 묶음과 묶음 사이 빈 공간 보이시죠? 이렇게. 제 화면 보고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보면 표식 보일 거예요, 표식. 여기 사각형 형태의 막대 보이시죠? 짧은 막대. 요것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 맞추시고, 이렇게 클릭 드래그,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상대적 길이니까 사이가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219%보다 좀 적은 값을 주죠. 그럼 좁아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나온다면 직접 값을 입력해야 되겠네요. 입력하시고 단위는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퍼센트는 엔터. 자, 닫을게요. 자, 이번에는 생산가 계열 선택할게요.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파란색 막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생산가 계열 확인하시고 클릭. 자,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 이제 좀 외우셔야 될 게 있는데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추세선도. 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요게 아마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올해 나왔던 문제에 있었습니다. 이게 기출 문제예요. 자, 디자인 탭에 구성 요소를 추가하겠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차트 레이아웃, 차트 요소 추가. 구성 요소 하나. 그리고 추세선 보이세요? 그러면 추세선이란 게 저게 지금 막대 지금 차트상에 나와 있는 저 막대의 길이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 데이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축이 1월, 2월, 3월, 4월, 5월에 영업 실적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6월 달 실적은 얼마쯤 될 것인지 예상, 예측, 추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 유효적절한 추세선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클릭.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상에 선이 하나 보이죠? 자, 서식 탭에 갈게요. 가시면 여기 생산가 계열에 대해서 추세선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추세선 1 보이십니까? 요거? 네? 추세선 1.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질 겁니다. 필요 없다. 지우는 건 자, 여기 지우는 자, 없선 보이세요? 이런 거? 네? 없선. 없애버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추세선을 찾고 싶다. 이건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고요. 자, 어쨌든 생산과 계열 선택, 디자인 탭에 특정 구성 요소를 추가하겠다. 추세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좀 유효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면 기타 추세선 옵션 보이세요? 요거 클릭. 그래서 시험에는 어떤 추세선을 사용하세요라고 종류를 일단 줄 거고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잠깐만 그냥 여러분들 하면 다 나올 건데 제 화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이래도 안 나오나요? 자, 다항식 뭐 2차, 3차, 4차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잘 맞아가는 것 같네요. 이게 이론치거든요, 이거 지금. 예? 추세선은 이론치고 지금 이론치하고 실제 막대의 길이 실제치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런 걸 찾는다고요, 원래는. 근데 이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 평균이라는 것도 뭐 나올 거, 이렇게 몇 구간 설정할 거. 이동 평균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일단 닫고 나가죠. 뭐 여기까지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까지. 종류는 여기 있긴 한데 뭐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했던 뭐 차수 방식이니까 뭐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 자, 구성 요소 이름이죠. 추세선, 클릭. 지우는 건 어떻게 지운다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게 삭제, 클릭. 자, 그 다음. 요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일단 축이 세로 값축이라 해서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축이 여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파란 색깔은 여기 축을 따르고요. 이 노란색 계열의 축은 오른쪽에 축을 하나 더 만들어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판매가 계열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잘 따라오고 계세요? 한 번씩은 보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한번 예를 들어서 찾아보시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보조축 보이세요? 자, 이 축은, 이 계열은 왼쪽에 있는 기본 축을 따르겠다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조축은 새로 값축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만들게 되면 왼쪽을 기본 세로 값축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을 보조 세로 값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구성요소가 하나 더 나타나 있을 겁니다. 자, 5개 일단. 그러면 자, 구성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세로 값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이라는 표현은 빼버립니다. 기본 세로 값축. 여기는 보조 세로 값축.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두면 지금 뭔가 막혀서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축을 다르게 쓰면 이제 차트 종류도 좀 다르게 쓰거든요. 그럼 차트 종류를 다르게 쓰겠다. 그럼 선자 앞에가 차트 종류를 바꾸실 때는 계열을 선택한 게 아니고 차트 영역을 선택했으니까 모든 계열이 다 선택되어 있어서 차트 종류가 다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디자인 탭에 선택 항목이 계열입니다. 계열.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이렇게. 그러면 원래 막대가 있었으니까 내가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그러면 막대 말고 다른 걸 쓰겠다라는 의미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막대를 계속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차트의 종류가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류가 2가지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자 안 시켜 먹으세요? 요즘 가격이 비싸서 안 시켜 먹나 보죠. 피자에 종류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콤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도 콤보라는 부분을 용어를 쓰는 겁니다. 콤보. 그러면 생산과 계열은 원래 그대로 쓰고 묶은 세로 막대요. 그 다음에 보조축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기본 세로축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판매가 계열, 자 노란색 계열의 판매가 계열은 목록 단추 눌러서 차트 종류를 선택합니다. 끝건 선형 중에 표식이 있는 끝건, 시험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표식이 있는 끝건 선형. 그러면 이 계열은 보조축 값, 세월 보조축 값을 쓰겠다. 확인 됐습니까? 그러면 자, 그 다음 요거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끝건선 계열은 선들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표식이 있다면 표식을 선택하나 둘 중 하나 클릭을 하시면 이게 계열 선택입니다. 계열 선택.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좀 하러 갈게요. 자, 여기까지 좀 하나,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아니면 서식 탭에 현재 선택 영역에 대한 서식 작업 창을 여시고 자, 계열 옵션. 자, 선 작업할게요. 테두리 및 선. 그리고 했던 거니까 빨리 지나갈 겁니다. 너비, 테두리 펼치시고 너비, 값 조정, 두께 조정.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네? 테두리, 윤곽선, 선 다 같은 표현이고 밑에 보시면 왜 안 나타나죠? 잠깐만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해제. 일단 닫고 해제. 그리고 다시 선을 클릭. 계열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어? 여러분들도 지금 저처럼 이렇게 나와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차트 영역 선택. 자, 해제하시고 차트 영역 선택.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서식에. 자, 끝근선이 있는 게 판매가 계열이죠. 판매가 계열 선택.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택 영역 서식. 잠깐만요.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이 버그인 것 같은데. 다시 닫겠습니다. 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저장함 해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저장함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아, 잠깐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걸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잠깐만요. 위로 올라갈게요. 자, 방금 지금 보조축 설정하고 차트 종류 바꾼 거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이거 하실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하실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화면 보세요. 저는 이제 차트 종류가 다른 걸 왜 만드냐면, 자, 화면 보세요. 자, 모델명, 판매량, 수익.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판매량의 데이터하고 수익 데이터하고 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런 걸 차트상에 딱 표시를 해버리면 판매량이 사이즈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각적 효과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만들 때 저렇게 계열의 값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때 콤보 차트라는 걸 뭐 바꾸는 방법도 있고 변경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콤보 차트를 만들어 쓰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특정 계열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번에는 특정 계열에 대한 계열 차트 종류. 자, 선택 항목이 계열이잖아요. 요 녀석에 대해서만 차트 종류를 다시 바꾸려고 한다. 물론 바뀌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뭐가 뜬다고요? 콤보가 뜬다고. 그리고 수익 그 끝근선형은 뭐 모양을 좀 바꾸죠. 표식이 있는 끝근선형. 이렇게 그리고 보조축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체크할게요. 그러면 이제 값 차이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원래.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 세로 값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거 과거에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2013버전부터 이런 콤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쉽게 나옵니다. 좀. 처음에는 이거 만들 때 되게 좀 귀찮았거든요. 자, 확인. 그리고 잠깐만 여기도 안 나오면 큰일인데. 자, 클릭. 끝건선형 계열. 아니면 여기서 하시든지 수익 계열 선택.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아니면 선택 영역 쓰시. 와, 미치겠네. 아, 아니군요. 맞게 나왔네. 자, 언제 쓰냐고요? 이럴 때 씁니다. 됐습니까? 자,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지우는 건 차트 선택. 지우는 건 뭐죠? 키가. 딜리트 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끝건선 다시 옵니다, 이게. 자, 선. 그럼 언제 만드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려. 이건 값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제가 다른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 자, 끝건선형 계열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자, 그러면 보조축을 따르고 있다. 그 다음에 계열 채우기 및 선으로 넘어옵니다. 클릭하시면 이 꺾은 선 안에는 지금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점이 아까 뭐라 했죠? 표식이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종류.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선작으로 하는 건지 표식작으로 하는 건지. 그 중에 선택사항은 초록 색깔입니다. 선택사항은. 그럼 밑으로 내려오시면 선, 실선, 선에 대한 이야기했고 아까 넓이도 이야기했죠. 더 이상 이야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밑으로 가시면 완만한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완만한 선. 지금 현재 이건 다 직선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옵션을 설정하면 이게 알아서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것도 수학적 모델입니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요거 체크. 그 다음에 요거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표식으로 가겠습니다. 표식. 표식. 초록 색깔이죠. 그 다음에 표식 옵션. 지금 표식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표식이 동그라미로 지금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네? 여기. 동그라미로 보이세요?
그럼 요 종류도 표식 옵션. 그래서 종류 바꿉니다. 기본 제공, 동그라미 형태가 아니라 사각형이다. 그럼 이 사각형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고 계세요? 바뀌는 거? 그럼 삼각형 쓰겠다. 이렇게. 사이즈가 좀 적나요? 좀 키울게요, 저는. 이렇게 삼각형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다음에 뭐 X 표시가 됐다. 저는 마른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요거까지 봅시다. 맞나요? 표식이 되었어. 오케이. 자, 그다음. 일단 여기까지 일단 잠깐만 접어두시고, 자, 작업창은, 서식 작업창은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원형 차트의 특징이 뭐냐고 설명을 드렸을 때, 한 개의 계열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원형 차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전체 데이터를 다 선택했습니다. 모델명부터 수익까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막대형 차트 만들면 저 4개의 계열이 아마 다 나타날 건데, 원형 차트를 만약에 제가 선택을 했다면, 원형 차트를 제가 선택을 했다면, 아마 판매량, 첫 번째 있는 판매량 계열밖에 안 나올 거라고요. 물론 데이터가 요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데이터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긴 한데 화면상에 보이는 요거죠. 그럼 아까 원형은 조각들의 모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계열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판매량 계열 선택하면 조각들의 모음입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네? 조각들의 모음. 그래서 다시 해제. 그러면 마우스 조각 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계열 선택이 되겠죠. 아까 막대나 선 선택하는 것처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시험에 관련해서. 자, 그러면 여기 첫째 조각의 각이라는 게, 자, 원형에서 요 파란 색깔 있죠? 요게 첫째 조각입니다. 이게 0도입니다. 이게 첫째 조각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값을 조정을 하시면 돌아갑니다. 아마 시험에서 특정 값을 설정하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피자 사면 피자 나누죠. 저 조각을 나누는 방법. 밑에 쪼개지는 뭐냐? 전체 조각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참고로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방금 계열에서 특정 아까 막대 전체에서 가장 짧은 막대 선택했죠. 그걸 데이터 요소로 표현해 드렸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각들 중에 특정 조각을 하나 클릭을 해버리면 이건 뭐죠? 데이터 요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데이터 요소 서식 작업창이라고 보이세요, 여기? 열어두시고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그럼 한 개의 조각만 이렇게 선택되죠. 그러면 쪼개진 요소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아까 선거 개표 방송한다고 했을 때 1등한 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1등한 후보만 보통 강조를 하고 그 조각을 내거든요. 그러면 요 쪼개진 요소라고 하는 데이터 요소 부분만 뭐, 이렇게 조각을 낼 수가 있다고요. 물론 수동으로 클릭 드래그. 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원형 차트에 대한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건 참고용이고요. 자,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지우는 건 딜리트 키, 차트 자체를 지우는 건 딜리트 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계열까지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자, 방금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차트 종류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중축, 죄송합니다. 혼합형 차트라고 표현하고요. 축이 두 개 있다. 이중축 차트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필기 시험에서. 자, 그러면 세로 갑축, 기본 세로 갑축,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 잠깐만요. 이게 왜, 이 시간이 1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안 끝나요? 할 수 없죠. 다음 시간에 1권, 2권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숫자 값이 올리는 세로 갑축, 아니면 여기서 세로 갑축 구성 요소 선택, 그리고 선택 영역 서식을 이용하시거나 구성 요소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해서 작업창을 여시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화면에 다 안 보이니까. 자, 어디 가시냐면, 세로 갑축,
자, 축 옵션, 경계 최소, 축 옵션 펼치시고, 경계 최소, 최소 값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값을 바꾸고 싶다. 1000, 엔터. 여기는 무조건 엔터 작업창에서 값을 찍어. 무조건 엔터. 어떤 작업창이 되든 간에. 그 다음에 최대, 9000, 엔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값이 바뀐 거 확인하셨죠? 최대값, 최소값, 경계 최소, 경계 최대. 그 다음, 이 숫자 값 사이의 간격 보이세요? 간격이 얼마입니까? 1000이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주 단위라고 합니다. 주 단위. 이 값의 간격 차이를 주 단위. 그럼 이게 지금 현재 1000인데 이거 제가 2000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이게 주 단위라고 그럽니다. 주 단위. 자, 그 다음 다시 처음 시작할 때 들어왔을 때 이 값들이 있었거든요. 기본값이라고 하는 그 값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돌아가고 싶다고요. 오른쪽에 다시 설정. 그러면 1000. 자, 경계 최대도 다시 설정. 8000. 경계 최소도 다시 설정.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여기 왜 여기 0이 안 나오고 대시로 나오죠? 이거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왜 0이 안 나오고 대시로 나오냐고요? 아직 엑셀에 익숙치 않군요. 자, 우리 표시 형식의 회계 표시 형식은 특징이 뭐냐면 합해 단위가 표시가 된다면 셀 앞쪽에 나타나 있고 0을 뭘로 표시해 준다고요? 대시로 표시해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영상, 유튜브 영상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밑에 잠깐만요. 자, 축 옵션 저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 화면만 보세요. 자, 축 옵션 잠깐 쳐볼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 표시 형식 보이세요? 표시 형식 기능이 엑셀 기능 중에 이게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따라다닌다. 여기저기. 피벗 테이블 할 때도 나왔잖아요. 계산 필드에 숫자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기억나세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무려 예제 3개가 있었는데 3번 다 3번 나왔는데 3번. 표시 형식, 회계 표시 형식. 보이세요, 이거? 이것도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과거에 나왔었다고요. 표시 형식도. 참고로. 그다음 축 옵션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축 교차라고 했는데, 자, 가로축 교차는 요 내용 여기 있는 내용 설명 다 드리고 싶게요. 가로축 교차는 지금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로축 그러면 여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아까. 여기 이 전체가 가로축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밑에 있는 가 012나 다 045라고 하는 건 항목이라 그러고요. 그 위에 있는 흰색 선 보이세요? 지금 제 화면 기준. 요게 정확한 가로축입니다. 이 가로축이 세로축 어디에 교차되어 있다고요? 아까 이 값이 0 값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인 최소값에 교차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내가 임의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저 축의 위치를, 가로축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축값 500 엔터. 그러면 이렇게 이 축이 옮겨가. 그래 가로축 정확한 가로축이 어딘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다시 원상 복구할까요? 제로. 엔터. 그럼 축의 최대값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그러면 세로 값축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요 축이 저 8천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최대값 쪽으로. 가로축이 최대값 쪽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뒤집어졌다 그러면 이거에 뭡니까? 이 0값이 위로 올라가야지. 위로 따라 올라가야죠.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동이라 다시 선택하시고 자, 표시 단위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표시 단위. 자, 표시 단위는 여기에 보이시는 요 값들, 세로 값축에 있는 요 값들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표시 형식이 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천 단위라 하겠다 그러면 세 자리씩 떼어버려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의미 전달하는데. 그럼 이렇게. 그리고 천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단위 레이블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단위 레이블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 자, 제 화면만 그냥 보세요. 여기. 세로 값축의 표시 단위 레이블 보이세요? 천. 자, 그러면 실제 시험은 만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만. 지금 데이터가 좀 짧기 때문에 만원 표현하면 좀 이상하네요. 뭐 곱하기 만 이렇게. 자, 일단 뭐 확인하셨으면 없어.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값을 거꾸로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값을 거꾸로. 체크. 그럼 이번에는 자, 잘 보세요. 아까는 그
축의 최대값에 대해서 축의 최대값에 가로축에 옮겨갔잖아요. 지금은 값을 거꾸로 하니까 뭡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확인되세요?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경우가 언제냐면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 세로 값축이 영하 몇 도 이런 거 표현할 때 있잖아요. 네? 영하 몇 도 이런 거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거 또 체크해지 하시고 그러면 자, 다 하셨고 자, 잠깐만요. 자, 같은 이야기로 오른쪽에 보조 세로 가축이 있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선택할게요. 보조 세로 가축 선택. 그리고 밑에 있는 선택 영역 서식창을 열어서 작업창을 여시고 똑같습니다. 내용.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여기는 최소값, 최대값 조정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가격에. 그다음에 주 단위 값 조정하는 정도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디에? 보조 세로 가축에 대해서. 네? 네, 여기까지 일단 뭐 큰 거 다 끝나가지고 뭐 나머지는 한 1, 20, 10분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업창 닫으시고 저장 컨트롤 S 잠깐 쉬었다가